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지창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5회 현대시 2편 오장환의 소야의 노래와 오세영의 자화상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두 편 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죠. 근데 이제 오장환 시인은 작년 9월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소야의 노래라는 시가 시 자체가 좀 어렵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긴 한데, 이제 오장환 씨는 지금까지 수능 시험에 모두 3번 나왔어요. 한 번이 2006학년도 6월에 고향 앞에서라는 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시가 그 다음 이어서 2015학년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동일한 시가.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이제 9월 평가원에 종가란 시가 당시 EBS 교재에 있는 걸 발췌해서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그 오생의 자화상보다는 좀 나오기가 쉽지 않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작품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품이 좀 어렵거든요. 잘 보세요.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자,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있어.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억압과 구속에 있는데, 이게 이 시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제강점기에 억압과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압과 구속. 그 소리에 내 마음의 뒤를 따르고,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쓸쓸한 자유라는 건 이거 자체가 이미 모순영역이죠, 그죠? 역설이 역설. 자유가 쓸쓸하다는 것은 긍정 부정 같이 있으니까. 풋풋이 흰 눈은 흩날려 이정표 썩은 막대에 고이 묻히고. 자, 이정표가 썩은 막대가 고이 묻혀버렸어. 그럼 묻혔으니까 이정표란 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인데 묻혀버렸으니까 방향은 상실한 거야. 방향과 목표는 상실됐어요. 드런 발자국 함부로 찍어. 여기서 이제 드런 발자국이란 것은 부정적인 것. 그럼 드런 발자국이란 건 결국 일제의 만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찍어 오직 치미는 마음. 여기서 치미는 마음이란 건 당연히 이 발자국에 대한 분노겠죠.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니 개가 짖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던지는 행동은 결국 저항의식인 거예요. 어메야. 자, 이렇게 불렀어. 요거는 이제 아마도 그리움의 대상일 거예요. 왜냐면 죽었거든요. 그리움의 대상일 거예요. 아직도 차가운 묘 속에 살고 있느냐. 차가운 묘 속에는 살고 있을 수 없지. 이거 당연히 역설이야. 이것도 묘 속은 죽은 사람이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역설을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사별, 죽어서 이별한 걸 나타낸 거야. 정월 기울어 낙엽송에 쌓인 눈바람에 흩어지고 산짐승의 우는 소리 더욱 처량히. 자, 산짐승의 우는 소리는 더욱 처량하대. 뭐 했다? 감정이입했네. 개울물도 파랗게 얼어 진눈깨비는 금시에 나려 비애를 적시울 듯. 여기서 이제 진눈깨비는 하강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하강 이미지 진눈깨비는 자연스럽게 비애를 적시운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 하강 이미지에는 화자의 슬픔을 더욱더 심화시켜 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비애라는 것이 비애를 적시는, 여기서 진눈깨비가 비애를 적시는 거야. 그럼 비애를 적신다 그랬는데 이 비애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근데 적시운다 그랬으니까 이건 구체적 형상화가 되겠네. 구체적 형상화 되겠네. 비애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걔를 적신다 그래 구체적 형상화. 도영수의 팔은 무겁다. 그래서 결국 도영수란 건 억압받는 자신의 처지. 억압받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는 이 시는, 이 소야의 노래란 건 제목 자체가 소야니까 밤이겠죠, 그죠? 밤에 지금 밤을 배경으로 쓴 시인데, 결국 여기는 이 시를 통해서 억압적 현실에서 느끼는 피해, 어떤 억압적인 현실에서 느끼는 비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일단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썼어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청각도 썼고요, 시각도 썼고요,
그죠? 청각도 쓰였어. 이건 청각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시각이겠지, 그지? 이해됐죠? 이렇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설과 감정이입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역설과 감정이입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중간중간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풍경 묘사를 통해서 풍경들을 중간중간에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는 비애라는 감정을 더욱더 고조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어서 나십니다. 나의 이 오세영의 자화상은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013학년도 9월에 그때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시만 놓고 비교하자면 오세영의 자화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죠. 시간적으로 많이 벌어졌으니까 한 10년 됐으니까요. 자, 여기는 이 시는 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자, 요걸 요렇게 대비해 놓은 거야. 보통 까마귀가 안 좋은 건데 이 시는 까마귀가 고고한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까치와 대비시켜놨죠.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서론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날카로운 부리. 그러면 이것은 다 뭐가 돼? 요거는 지금 까마귀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자, 까마귀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묘사했는데 이것은 까마귀의 고고함을 더욱더 강조해 주는 거죠. 얼어붙은 지상에는, 자, 이어서 얼어붙은 지상이란 건 부정적 현실이야. 그런 부정적 현실에서는 어디에도 나달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가 굶어 죽을지언정. 자, 굶어 죽을 거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뭘 하냐면 의연함 혹은 지조와 절개 이런 거예요. 지조 이런 거예요.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봐. 그러면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는 이게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 남의 물건을 가지고 탐내는 거니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다. 서로 대비를 시켜놨다.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일단 여기서 뭘 썼냐면 도치를 썼고요. 명령을 썼어요. 누구처럼? 까마귀처럼 완전히 까매야 된다. 그래서 의지를 강조해 줍니다.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히 눈은 내려. 눈은 안 좋아. 눈은 진실을 숨기는 거예요. 자, 눈은 진실을 숨기는 거다. 진실을 숨겨.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하얗게 분장하는 건 결국 위선적인 태도.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빈 가지 끝에 올라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 여기서 먼 지평선은 이상향이야. 그런 이상향을 응시하는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이것이 화자의 지향을 나타냅니다. 의연하게 살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시는 흰색과 백색, 흰색과 검은색, 흑색의 대비. 두 번째, 색깔만이 아니라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중간에 도치나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물에다가 화자의 지향하는 가치를 투영하고 있어요. 이 자연물에다가 화자의 지향하는 가치, 지향하는 삶을 투영해 놓았다. 자, 그럼 5번 문제 한번 가볼게.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가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동일한 시어를 반복했다, 동일한 시어를 반복한 것도 없죠. 이게 유사한 시어는 있지, 소리 이게 있으니까. 근데 동일한 시어는 반복한 적 없고 화자가 처한 상황의 변화도 안 되지. 안 돼.
나는 의미상 모순된 문장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 의미상 모순된 문장을 사용했다는 건 역설인데요. 여기서 역설은 나가 아니라 가죠. 서로 대비되는 대상을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바. 정답은 3번. 감각의 전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공감각적 심상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했는데 엄해야 하고 말을 건네곤 있지만 여기서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는 또 아니야. 가는 여기까지는 되지만 이 뒤가 안 되고 나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기역은 흰 눈이고 얘는 또 눈인데 이 친구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했고 이 친구는 위선적인 거야.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몇 번이냐 그러면 정답은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왜냐하면 고된 상황에 처해 있다. 왜? 목표를 상실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존재와의 차이. 왜냐하면 다른 존재와의 차이는 화자. 여기서 화자와 다른 존재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때 니은의 화자는 이 까마귀 같은 삶을 살겠다 그랬으니까 다른 존재와 난 다르다. 검정색이 좋아. 뭐 이런 걸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갑니다. 7번에 가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정답이 3번인데 왜 그러냐면 C로 바로 가볼게. 일제 수탈이 강해진 상황에서 화자의 미움의 정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 아니야. 이 돌은 그냥 분노의 표출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8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요 정답은 4번인데 하얗게는 위선적인 거야. 이건 까마귀와 같은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 됐죠? 네. 자, 여기는 시 두 편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일단 그 시부터 먼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빨리빨리 따라오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